안녕하세요. 마오타입니다. 마오타이의 대한민국 어, 종합지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에 보이는 차트는 종합지수, 대한민국 종합지수 차트입니다. 금년에 9,385포인트를 찍고 금요일 날 종가지수 6,820포인트 정도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스물지수가 한 40포인트 가량, 47포인트 가량 정도 야간에 하락을 하고 끝났습니다. S&P도 조금 내렸습니다만은 S&P는 큰 박스권을 일단 하향 이탈했는 흐름이거든요. 일봉선으로 보면은 S&P 지수는 한 이 정도에 와 있다고 보십니다. 이 정도. 어제 내리는 흐름에서 이 정도 와 있다고 보십니다. 일단 이런 큰 박스권이 하락 이탈했는 흐름. 조정에 좀 장기적으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에 들어가는 흐름입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크게 우리나라 지수는 이게 크게 오르는 동안 S&P는 7,000포인트대에서 크게 오르지도 않고, 그죠? 올해 앞제 나온 상태에서도 내리지도 않고 좀 충격을 줬다가 다시 대반응 주고 이런 과정이 거치는데, 뭐 크게 오르고 이런 건 없죠. 이미 미국 시장은 거대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시세를 크게 많이 낸 상태고, 크게 시세를 안 낸 상태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S&P가 장기적으로 조금 조정이 들어가는 국면이고, 어쩌면 큰 악재가 지금 현재는 추가적으로 큰 악재가 우리가 돌발 변수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는 단기간에 급락은 안 줄 수 있죠. 워낙 유동성이 풍부한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장이 나오면은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흐름이 갇혀져 있는 상태. 그런 반면에 또 오르지도 힘든 구조입니다. 어차피 한번 이런 박스권이 나오다가 한번 음봉을 축 내고 내려오는 흐름에서는 다시 이제는 올라가기는 그 물량을 다 소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기 힘든 구조,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을 시작을 한 이유는 시장을 볼 때는 일단 큰 숲을 먼저 보는 습관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자기 종목에 집착해 가지고 시장을 보게 되면은 시장을 못 읽습니다. 숲을 먼저 보고 자기가 가진 종목을 들여다봐야만이 내 종목이 어디에 와 있는지 그렇게 시장을 접근하셔야 되거든요. 일단 대한민국 종합 지수는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많이 수익이 날 거라는 기대감에 대한 그것도 반영되고, 또 지수가 오르면은 정건주라든지 이런 거래량이 많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고, 또 은행주도 많이 올랐죠. 그리고 건설주는 또 반도체 관련주를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건립이라든지 중동 쪽에 이런 쪽에 어떤 수주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 이름을 통해서 많이 올랐죠. 그렇게 같이 시장이 반영돼서 올랐는데, 종합지수, 현재 종합지수에서 보면은 꺾이는 최고점을 찍는 거는 여기 보면은 6월 19일 정도 최고점을 찍었죠. 그런데 소형주는 어디서 고점을 찍었는가 하면은, 그죠? 소형주는
4월 말경도 여기서 소형주부터 꺾기 시작했어요. 건설주도 이 부분에서 다 꺾였어요. 소형주, 그리고 소형주와 그리고 건설주, 소위 소형주, 건설주 뭐 이런 것들은 보면 대한민국 지수에서 잡주라고 치고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어, 그 펀드 매니저, 장기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잡주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의 지수에 그렇게 비중을 차지 않게 코스피 200 지수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잡주라고 치고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개인들이 계정 많이 가지고 개인들이 많이 투자한 종목들이죠. 많이 갖고 있어요. 사고 이런 종목들은 개인들은 비싼 종목에는 잘 투자 안 하고 대체로 소형주 쪽에 해가지고 무슨 대형 어떤 상고 이런 거 해가지고 대형 뭐 호지나 이런 거 만나가지고 펑펑 날아가는 이런 종목을 한번 기대하고 그런 쪽이 많이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체로 그런 종목에는 많이 일찍 꺾이는 경향이 있어요. 시장은 그 유동성 장세 이번에 어떤 현상 흐름은 저는 유동성 장세의 비중을 한 70% 이상 두거든요. 반도체 관련 주는 실적이나 이런 것도 좋고 뭐 다른 금융 쪽에도 실적이 많이 반영됐습니다만 1차 유동성 장세로 일단 저는 봅니다. 고객의 타임이 이제 급격히 늘어나고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시키면서 그 자금이 정시로 몰려들고 그래서 그 자금을 통한 큰 거량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유동성 장세가 일어난다. 이런 그 개인들이 9천대에서 ETF에 많이 물리고 이런 거는 이재명 정부의 아주 큰 패착입니다. 시장을 잘 모르는 그런 그 고위 관료가 정책을 입안해서 허락해서 ETF를 반도체 관련 ETF를 최고점에서 허락을 했어요. 세배띠 이런 세배를 수익하는 9천대에 반도체 관련주에서 물리는 사람은 큰 손실을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식시장은 유동성 장세의 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파생의 힘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돈의 힘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실적도 좋지만 그래서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일단은 지금 대형주 4월 말에 소형주가 꺾이다 했잖아요. 4월 말에 004 4월 말에 지수는 종합지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번 크게 오르는데 지수는 소형주는 여기서 피크치를 찍었어요. 딱 4월 말에 피크치 찍었죠. 그러면 지수는 종합지수는 막 날아가잖아. 소형주는 막 시수 내고 펀드 매니저들은 소형주 팔고 대형주 쪽으로 갈아타는 거죠. 그러면 지수는 막 올라가는데 소형주는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니까 종합지수 오르는데 네가 주식은 왜 안 오르지? 네 주식은 왜 안 오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지수가 박스권에서 싹 놀고 할 때 소형주의 시세를 마무리 짓고 그걸 털면서 어떤 반도체 관련주하고 이런 쪽에서 해서 한번 시세를 쫙 내는 흐름 9,000포인트까지 날아가는 흐름을 만들었죠. 그 보시죠. 소형주가 004 소형주 여기서부터 꺾이기 시작했는 거예요. 00182가 건설주도 보시죠. 4월 말 쪽에 4월 말 여기서 꺾였어요. 4월 말에 건설주 끝난 거죠. 저거 시세 끝났다 이렇게 차트상으로 당장 건설주나 이런 것도 시세 낼 때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도 게다가 건설은 아직 당장 시세가 나오는 흐름은 아니거든요.
미리 예측이기 때문에 시세 내는 것도 아니잖아. 수익 내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 건설 관련주 많이 반영되는 상태. 그래서 4월 말에 피크 뛰는 데서 건설주 뭐 어둡다는 펀드 매니저들이 나와서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막 건설주 뭐 중동 관련 어디 투자 뭐 이런 쪽이 또 나올 수 있고 뭐 얼마까지 더 오른다니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들 보면은 막 한심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뭐 실시간 방송이나 이렇게 실시간 라이브 방송 시황 이런 쪽은 안 하기 때문에 이제야 뭐 한번 심심해서 열어봅니다만은 그런 펀드 매니저는 자기 주식 팔아먹기 위해서 증권회사에서 나와가지고 그죠? 시장을 거꾸로 읽어주는 그런 돈벌이 하는 펀드 매니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어떤 순수한 의도로 나와서 방송을 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죠? 또 순수한 의도로 나와서 방송하는 사람들은 또 시장을 잘 능력이 없어가지고 능력이 안 되어가지고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마음은 순수한 의도를 하는데 시장을 읽기를 이렇게 대형주, 소형, 중형주, 소형주 그리고 각 업종주별로 대형주별 차트 분석을 제대로 계속 그 매일매일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한번 시장 읽기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걸 하셔야만이 내 시장 읽기가 되는 거죠. 그거 잘대로 못하고 그냥 무당증, 뭐 장기 보유 이런 쪽에만 하다 보면은 수익 났는데 이익 실현도 못하고 그죠. 꼭지에 또 아주 초보자들은 꼭지에 매수해버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그 대한민국 지수가 2025년 그죠? 이 보시면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윤석열이가 12월 3일 12월 어디였노 여기가 2025 2024년 12월 3일이죠. 아니다. 이 날짜 이신이죠. 2024월 내일의 밤이 어디였노? 12월 9일 그 윤석열 이가 내란의 밤을
일으키고 그때의 바닥을 찍고 그 다음날 그죠 바닥을 찍고 지수가 거의 1년 6개월 동안 상승 추세를 이루었습니다. 여기까지 대한민국 지수가 그 어떤 장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그냥 힘 없이 놀고 기간 장기적인 조정을 받고 1년 6개월 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대세 상승장이 1년 6개월 이상 가는 것은 정말 무리거든요. 1년 안에 거의 다 안팎에서 거의 다 시세 내는 거는 다 끝나요. 거의 끝났거든요. 코로나 때 충격 줬다가 3,4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거라든지 또 그 뭐야 금융 사태 일어나고 충격을 주고 상승을 이뤘든지 IMF 구정금융이 발생하고 3월달 작년 98년도에 바닥을 찍고 이렇게 바닥을 기다가 IT 붐이 일어났을 때 상승 그때 거의 다 1년 안에 1년 안팎에서 거의 다 대세 상승장을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번의 상승은 1년 6개월 정도 강하게 계속 추세 상승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조정 또 기간 조정은 조금 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시기할 때 S&P라든지 나스닥은 여기 정도 와 있거든요. 여기 정도 와 있는데 그 지금 지수 자체는 우리나라가 먼저 꺾였죠. 꺾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종합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소형주는 4월 말 여기에 종합지수가 한 단계 올리는 단계에서 건설주라든지 그 소형주가 여기서 꺾여버리잖아. 그죠? 먼저 꺾였다고. 정건주도 마찬가지. 정건주는 이 점에서 꺾였을 겁니다. 정건주가 한 6개월 정도 선행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선행. 지수가 정건주가 바닥을 찍고 먼저 올려가는 거예요. 지수가 오른다면은 거래량이 많이 오르기 늘어나고 그러면 정권 관련주가 그 수익을 많이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반영하는 경향이 있죠. 경기 신행지표가 정권주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뺐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큰 시장의 흐름에서 S&P 지수는 여기 정도 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앞으로 S&P라든지 나스닥은 가격 조정이나 이렇게 시세를 못 내고 가격 조정이 쿵당쿵당 하면서 그죠? 가격 조정에 들어가는 이런 국면이 되면 같이 덩달아 대한민국 지수가 크게 오르지도 못하고 이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이런 흐름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지수는 미리 먼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중소형주 쪽에 선별적으로 이게 이제 튀어오르는 종목은 들어 나올 수 있고 지수 자체는 뭐 6,500포인트 안팎이나 이 부분에서 6,500 밑에 오면은 크게 바닥권이 아니겠나 싶어요. 6,500선 포인트. 크게 오르지는 일단은 완전히 돌아서는 거는 6,500에서 다시 7,500도 올라가려고 이제 그런 흐름은 단기간에 7,500 단기간에 올려서는 그런 흐름은 나오기 힘든다.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흐름. 6,500 그 계산하면 1포인트 지수 1포인트가 7포인트 정도 계산하면 되거든요. 지난주 목요일 날 47포인트 봤으니까 5, 7, 35 그러니까 지수 계산하면 6,500 정도 되잖아요. 그죠? 종합지수가 빠지면은 목요일 날 충격 주면 6,500포인트 정도 안팎이 되는 흐름인데 그 정도 나오면은 삼성전자라면 24만원대 정도 오면은 일단은 뭐 크게 갖고 있는 분은 손절할 필요도 없고 그죠?
장기 보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재책이 들을 수도 있지만은 그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시가총이 1,500조 정도 밑으로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저는 흐름이라고 일단 보거든요. 어, 일단 뭐 그 영업이익이 300조 원래 300조 이상이 나올 흐름인데 순이익이 거의 250조 넘잖아, 그죠? 그 시가총액이 1,500 정도 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은 내가 유동성장세라고 표현한 게 대한민국 지수가 윤석열이가 이제 내란에 발임 다음 날 충직 파약 이후에 꾸준히 이렇게 상승 흐름을 바닥을 찍고 상승 흐름을 왔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물론 중간에 좀 가격 조정은 있고 뭐 박스권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1년 6개월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 지수가 이미 빠지는 종목은 같이 먼저 고점을 찍어놓은 종목들은 지수가 빠질 때 그냥 이미 세력들이죠. 장기 보유 세력들이 털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심리적으로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심리적으로 그런 충격파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이 높죠. 왜냐하면은 바닥권에서 이제 완전히 바닥이 왔다 싶으면 세력들이 조금씩 사 들어가는 그런 시기는 오겠지만은 이미 많이 먼저 충격을 받았고 어떤 그 지수가 빠질 때 같이 덩달아 빠져버리는 거죠. 이미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수가 이렇게 쭉 내려올 때 보십시오. 이미 바닥에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004 소형기 한번 보십시오. 지수는 여기서 계속 올라가는 시기점인데 4월 말부터 해가지고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데 계속 내려오잖아. 지수 내려올 때 더 내려와 버린 그죠? 지수가 내려올 때 더 내려와 버렸다니까. 이 주봉을 한번 볼까? 4월 말에 지수는 내려올 때 계속 더 내려와 버렸잖아. 이미 세력들이 여기서부터 쭉 팔기 시작했는 거죠. 그죠? 이미 틀었다는 거죠. 이미 다 틀었죠. 이 바닥이 아주 그냥 뭐 작년 처음 시세가 시작될 시점 가격 비슷한 가격이 와버리잖아. 2200, 3000 넘었던 그 소형주 지수가 2000포인트 가까이 와버렸잖아. 30%, 30% 빠져버렸다고. 중유주는 아직까지 그 여기서 차트 자세히 보시면은 건설주가 아직 조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건설업종 지수가 120포인트 안팎 주고는 120포인트 밑으로 한번 내려와야 될 흐름이죠. 그러니까 지수가 조정받을 때 충격을 더 줄 수 있다. 건설 쪽에 120 아래로 내려와야 될 가능성이 있다. 은행주 한번 볼게요. 금융주 시세 많이 했죠. 오히려 금융주가 지금 탄탄합니다. 이게 보면은 금융주가 오히려면은 삼성전자가 나 SK가 워낙 시세를 많이 내고 그런 그 돈이 어디에 있으면 은행에 예탁돼 있겠죠. 그러면 그 기업들 전체는 대부분 저 뭐 빅10, 코스피 200 지수 안에 뭐 아는 드는 이런 대형주 종목들이 실적이 좋고 탄탄해지니까
금융 부실이 어떤 그런 위험이 적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금융 부실 위험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거에 충격보다는 적게 받는 흐름이죠, 꾸준히.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 공공 한번 업종별로 한번 다시 한번 두드려 볼게요. 처음부터 공공 음식료 음식료 이런 거 상대적으로 좀 적게 충격받았네. 음식료 업종이 이제 섬유 이런 쪽이라 뭐 테마가 전혀 형성되지도 않았고 섬유 쪽에는 그죠? 섬유 쪽은 그거보다 대부분 다 소형주 쪽에 포함되는데 다 소형주를 보시면 되죠. 소형주 중에서도 섬유는 철저히 외면되는 흐름이죠. 이거는 목재 이거는 뭐 오히려 더 그죠? 실제 내지도 못하고 더 빠져버린 흐름입니다. 화학 이것도 뭐 그렇게 좀 이또 4월 말에 피크 치고 오죠. 꺾어 내렸죠. 화학주 테마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주도주가 시장의 지수를 끌고 왔던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종목 좀 군들은 거의 다 4월 말을 피크치로 다 꺾었어요. 이것도 미리 꺾였죠. 이거는 제약 이거는 뭐 2월 말에 피크치를 찍어버렸습니다. 그죠? 더 내려버려요. 실제 제대로 내지는 못했어요. 개인들은 아마 이번 장에서 주도주에서도 잘못 따라잡아서 들어가시면 큰 소실을 입었고 오히려 또 저 일찍 뭐 안 들어가서 청산 안 했으면 수익도 제대로 못 챙겼을 겁니다. 개인들이 많이 손실을 많이 입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 늘상 개인들은 이런 시장 읽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 업종별로 두드려 보고 대형주 보고 이렇게 분석을 안 해주면은 자기가 내 업종이 어디에 와 있는지 이런 걸 잘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금수, 비금속, 그죠? 이거는 기기 장비. 이게 4월 말이, 이것도 4월 말이잖아. 그죠? 소형주, 소형주 쪽에 포함되거든요. 대부분 다 소형주 쪽에 포함돼요. 전기전자. 제일 늦게, 있죠. 전기전자,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포함되는 거죠. 그죠? 많이 오르기도 올랐잖아. 이만큼 올랐는데. 이만큼 올랐으면 됐지. 그러니까 지금 충격파가 여기까지 와 있는데, 이게 전기전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실적이 굉장히 좋고 그렇지만은 외국인들 비중이 삼성전자에 거의 50% 육박을 합니다. 자기들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번 보세요. 이 실은 계속 장기 보유하는 일부 비용도 있고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신규로 삼성전자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장기 보유로 삼성전자 뭐 6, 7만 원대 뭐 대부분 아니면 아주 뭐 10년 이상 되는 사람들은 5만 원 밑에 가격 아닙니까? SK 하이닉스도 다 10만 원대 부분이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 열 삼성전자 5배 이상 나왔죠.
여섯 배 이상 나왔죠, 그죠? SK 하이닉스 10배 이상 나왔잖아. 그거 안 팔겠습니까? 안 팔겠어요. 제 같으면은. 장기 보유 개념보다도 이런 시세를 내가지고 이익 실현 안 하겠습니까? 왜냐면은 삼성전자가 그 시가총액 700조 하던 게 그때 애호인 보유가 45% 거의 50% 육박됐어요. 그럼 지수가 감기간에 이만큼 1년 반 만에 이만큼 올랐는데 35만 원까지 올랐는데 그지?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외국인들이 글로벌 그 어떤 투자자들이 1,500조 정도 수익이 나버렸잖아. 자기 보유 금액이. 그죠?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포함해서 1,500조 이상의 평가액이 나와버렸다. 순이익이. 자기가 하던 게 가지고 있던 보유 금액이 300조밖에 안 났는데, 보유금이 300조밖에 안 됐는데, 그게 거의 뭐 2천조 정도 되어버렸잖아. 피크스로 봤을 때는 300조밖에 안 되던 돈이 2천, 두 개 다 합쳐가지고 SK 하이닉스가 두 개 합쳐서 거의 4천조까지 되어버렸잖아. 그죠? 두 개 다 2천조씩 평가액이 2천조 넘어갔으니까. 2천조, 자기들 평가액이 거의 뭐 1,700, 800조, 2천조까지 되어버리니까 300조밖에 안 되던 게 안 팔겠어요? 그런데 펀드 매니저 나가지고 장기 보유니 막 더 간다 난리치고. 주식은 유동성이기 때문에 돈의 힘으로 올리고 돈의 힘으로 내기 때문에 좀 펀드 매니저들의 그런 나와서 떠드는 그런 소리를 듣고 믿고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 다 하고 나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쪽에 어느 시점에 사야 될지 이런 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914 이런 의료 뭐 이런 그 시세도 없이 그냥 지금 주봉입니다. 이거 운송 장비 이것도 이제 뭐 아직 조정 더 남았습니다. 이익 꺾이는 건 아직까지 조정 더 나와서 4,500 정도는 더 나와야 됩니다. 017 유통 550원 찍어야 됩니다. 유통은 세상에 아예 많이 빠져야 됩니다. 그게 S&P라든지 미국 증시가 한번 뭐 좀 충격파가 나오면은 조정 부분에 들어갔거든 이미. 충표가 나오게 되면은 같이 덩달아 더 빠져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기가스 이게 뭐 한전 쪽에 포함되는 거니까 이건 뭐 아직까지 바닥이 모릅니다. 이게. 건설도 120 아래로 내려와야 된다. 그죠? 120 아래로 내려와야 된다. 운송창고 뭐 이거는 크게 내릴 건 없는 차트를 봅니다. 운송창고 이런 쪽에는 뭐 보유 이런 차트 전반적인 흐름이 보유합니다. 경기가 좋아질 앞으로는 전기가 좋아져야 됩니다. 지금은 유동성 상승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다음 스텝은 그 실적 장세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 장세 실적이 좋아지고 이런 거 하면 운수 창고 이런 업종이 또 시세를 내게 돼 있거든요. 시세를 당연히 이런 쪽은 사야 될 흐름. 통신 뭐 이런 거는 크게 내릴 흐름도 아니고
크게 오를 차트도 그런 거는 장기 투자할 이런 테마 종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크게 좀 시세를 내 가지고 수익 내겠다 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통신 관련 쪽으로. 금융 금융도 이제 시세를 많이 내 가지고 지금 뭐 장기 보유 이런 시점도 아니고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금융 등 앞으로 뭐 탄탄한 업종들이라고 이거 보시면 되죠. 그 기업들이 실적도 좋아지고 경기가 향후 좋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 금융 쪽은 당연히 안정적이고 부실 채권도 줄어들고 이렇게 될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 018 이게 이제 001부터 종합지수 볼까요? 그러면 심각한 상태에 가면 6,000포인트 부근을 한번 볼 수도 있고 그러면 6,500포인트 그 지난주 목요일에 봐서 6,500포인트 정도는 충격파를 줄 수 있거든요. 해외 지수의 변동 그 S&P 지수가 뭐 어떤 기간 조정에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 돌발 변수 예를 들면 뭐 옛날 그처럼 뭐 9.11 테러 사태라든지 뭐 이런 게 안 되는 이상은 우리가 주식하다 보면 그런 게 돌발 변수가 한 번씩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런 거 안 되는 이상은 6,000포인트 밑에 깨고 이런 거 나오기 힘든다고 봅니다. 실제로 뭐 중형주, 소형주 이런 조정에 좀 더 가격 조정이 들어가야 될 종목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종합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적거든요. 종합 지수의 영향을 비중이 크게 안 크지요. 다 합쳐봐야 뭐 10%도 5% 정도, 5% 10% 정도도 안 되고 거기다가 뭐 정권주, 은행 이런 거 다 합치면 뭐 30% 미만, 그죠? 거의 SK 하이닉스고 삼성전자의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게 거의 50% 정도 되기 때문에 SK 종합 지수 예측은 삼성전자, SK에 집중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종합 지수는 6,500포인트 밑에 충격된 글로벌 증시 영향에 따라 가지고 6,500 정도 밑으로 깰 수도 있죠. 깰 수 있지만은 뭐 6,500선 부근에서는 SK 하이닉스 정도는 사 들어가야 장기 보유 테마로 봅니다. 그죠? 장기 보유로 봐서 한번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업종하고 대형주 있는 거 쭉 훑어봤습니다. 주식 삼성전자 그러면 6,500 안팎으로 들어가면 24만 원대입니다. 여기는 그냥 24만 원 안팎에서는 사가지고 그냥 홀딩하는 게 맞습니다. 사가지고 뭐 20만 원 가지 않느냐 뭐 아직까지 보면 바닥에서 보면 약지가 나오면 삼성전자 25만 원, 20만 갈 거 아니냐, 22만 원 가지 않느냐 막 이렇게 막 떠드는 시기가 그런 고점이나 35만 원 들어갈 때는 뭐 45만 원 가니 50만 원 가니 막 내놓더니 이제 빠질 때는 또 악재가 나오거든요. 펀드 매니저들 나와가지고 삼성전자 뭐 유동성이 어떠니 22만 원 가니 뭐 20, 그렇게 떠들 수 있습니다. 저는 시가총액으로 일단 보고 싶거든요. 24만 원 정도 사이에서는 시가총액이 그 1500조 밑으로 가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삼성전자만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연말 정시는 실적 상세가 되거든요. 실적 상세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6월 선물 지수가 여기서 시작됐어요. 6월 선물 지수가. 9월 선물 지수는 9월 달에 끝나잖아. 그죠? 그러면 이 삼성전자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더 시작돼가지고 더 들어 올려가지고 팔고 더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23만 원대나 이렇게 사면은 삼성전자가 SK가 뭐 종합지수하고 같이 움직인다고 거의 보시면 되니까. 이래 되면 충돌 여기 주면은 그 9월 만기 선물 지수는 때는 27만 원 이상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고, 연말 지수는 30만 원대죠. 연말에는 30만 원대 이렇게 CC 올릴 가능성이 있죠. 그다음에 24만 원 정도에서는 장기 보유로 그냥 묻어놓는다 생각하고 사는 게 맞다고 일단은 봅니다. 일단은 이 충격파는 종합지수라든지 이런 그런 흐름에서 시세를 내고 외국인들이 많이 어떤 그, 그 수익 이익 실현해는 국민이 있지만은 개인들은 이런 데서 30만 원대라든지 뭐 이런 데서 다 물려 있거든요. 30만 원대 샀어도 이익 실현 못하고 더 간다 그러니까 이익 실현 못하고 이렇게 이익 실현 못하고 그래 있잖아. 그럼 24만 원 안팎에서는 악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안 좋다고 막 두드려 샀고. 그럼 뭐 최악에 해도 22만 원 밑으로 갈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22만 원 가버리면 종합지수는 6천 정도 가버리거든. 6천 정도 가버린다. 종합지수는 6천 간다니까. 그러면 6,400 다시 종합지수를 가가지고 종합지수가 6천 정도 가버린다니까. 고점 대비 30% 까지는 거거든. 30% 이상 까지는 거죠. 고점 대비. 그냥 겁 없이 삼성전자 24만 원 안팎에서는 그냥 사가 그다 들여가지고 24만 원 밑으로 올 수도 있고 그죠? 있지만은 그다 들여가지고 장기 보유로 가는 게 맞습니다. 겁내지 말고. 이 국면에서는 우리 6,500 안팎이나 이 6,000대 이 부분의 안팎에서는 그 S&P의 거대한 S&P나 나스닥의 이 거대한 시장이 약간의 조정 국면, 가격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죠? 그거가 연동해서 우리나라는 조정 국면에서 출렁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악재가 막 펀드 매니저들 나와가지고 막 아직까지는 보면 펀드 매니저들이 보유해야 된다 뭐 이렇게 떠들었죠. 장기 보유해온 수밖에 없다든지 뭐 이렇게 떠들었는데 오히려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는 좀 물량을 줄이고 조금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있죠. 물량을 줄이고 지켜보자 이런 사람들이 그거 나오죠. 9천대에 왔을 때는 장기 보유다 하던 사람들이 7천 밑으로 오니까 좀 물량을 줄이고 이제 지켜보자 이런 쪽으로 내는 사람이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어떤 종합지수 6,500 밑에 이런 이 국면에서는 그냥 대형주 위주입니다. 삼성전자, SK 위주로 24만원 시가총액 1,500조 밑이면 그냥 장기 보유로 홀딩 하나 수밖에 없습니다. 1,500조가 뭐 더 빠지면 시가총액 1,300조 오더라도 갖고 있는 수밖에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일단 아무리 유동성 다음 장은 실적 장세입니다. 지금 큰 시세 흐름은 실적 장세고 다음은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는 거고 돈이 지금은 선별적으로 다음 장이 하고 다음 장이 다시 9,000포인트 이상 갈 때는 철저하게 선별적으로 실적을 내고 있는 실적 장세로 갈 거기 때문에 은행주도 더 갈 가능성이 높고 은행주, 증권주,
삼성, SK 이런 쪽으로 실적 장세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지수는 1500 정도 안팎에서는 삼성전자, SK 이런 거는 굳어들이라, 손절하지 말고 굳어들이고, 다음 장은 실적 장세다. 종목 고르기 쉽습니다. 종목 고르기 쉽다는 것은 대형주를 사야 돼요. 소형주 급라면 많이 빠졌는 종목 소형주 사는데, 지수가 많이 빠졌을 때는 소형주 이런 걸 개인들이 건드리는데, 그런 건 제일 나중에 가요. 제일 나중에 오르고 제일 일찍 꺾인다는 게, 제 가격 차트를 쫙 제가 수십 년 동안 시장을 읽은 경험으로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에 불이 나면은 집에 무엇부터 챙깁니까? 가구, 냉장고, 무거운 거, 이런 거, 옷가지, 이런 거 들고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돈 되는 거, 돈 뭉치, 금부치, 이런 거 가볍고 돈 되는 것부터 먼저 챙기잖아요. 그죠? 제일, 지수가 제일 늦게 빠지고 제일 일찍 돌아서는 게 대형주입니다. 그게 시장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대장주들을 제일 늦게 빠졌지만은 제일 먼저 돌아설 겁니다. 그 소형주나 중형주 이런 것들은 지수 막 오르는데 내 주식 왜 안 가지? 내 주식 안 가지? 이러는데 거의 8분 능선, 7분 능선에서 이제 중륜주 소형주 안 가니까 삼성전자 이런 데 갈아타니까 중륜주 이런 국면에서 그죠? 삼성전자 이런 데 갈아타니까 중륜주 소형주가 막 올라타가 피크 내가지고 4월 말에 피크 내버리고 끊지고 그때 이제 꺾여버리고 쭉 이제 들어간 지수는 막 오르니까 그때 소형주는 막 꺾어 내려오고 삼성전자 피크 그때부터 한번 피크 25만원 정도에서 35만원 30% 정도 더 올라버리잖아. 일찍 꺾여버린다는 거지. 그 저는 지수 6천 전명 지수 6,500분 또는 밑에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쪽에는 먼저 걷어들이고 자기 보유를 가고, 그렇죠? 종목은 다른 쪽에는 나중에 종목별로 조금 선별을 할 필요 있다. 향후 수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실적 주장으로, 다음 장은 실적 주장으로 간다. 그렇게 이렇게 오늘은 마무리하고 오늘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